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이미 2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어제 사실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올리는 점 아마 이제 출근하시면서 보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보고 가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또 구독자의 약속을 지키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찍고 저는 숙면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 누구죠? 제롬 파웰이죠. 제롬 파월. 지금 연준의 의장이고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상원 때보다 더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마감을 시키는 그런 돈독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시 믿고 가는 연준 파월 형님 나이스 샷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코스피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거의 3100선을 회복했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코스닥을 살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탑3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역시 파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가 목표 도달까지 지금의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지금 이 시각 10년물 미국 국채가 지금 1.43% 이상 4배로 올라갔습니다. 최고치예요. 지금 작년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 평균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3년 이상 걸릴 거다. 3년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3년. 지금이 21년이니까 22년, 23년, 그죠? 24년. 3년이라고 하면은 여기 한 23년까지는 최소, 그죠? 지금부터 치면은 24년까지 맥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연준이 23년까지 제로 금리를 하겠다는 거를 결국 서포트한 그런 파월의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우는 파월 연설 이후에 최고치 마감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약세를 장전에 보이던 주요 지수도 하원 청문회 발언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나스닥도 상승세로 상당히 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어제자로 장초반 1.42% 레벨까지 올랐는데 지금 2월 26일 새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1. 거의 44% 레벨을 올라가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선물이 지금 현재 1.4%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 산업, S&P 500도 일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가까지 가봐야지 되겠지만 어제 올랐던 그런 모습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빠지는 모습도 지금 이 시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 이따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더하면 오늘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었고요. 하이닉스가 거의 9% 가까이 급등하면서 109조로 마감했습니다. 109조 약. 그리고 우선주까지 하면은 500조, 609주죠. 우선주가 약 60조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670조.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이 전체가 2200조입니다. 그러면 7321 단순히 해도 그죠? 30% 가까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두 개의 종목이 그쵸? 100포인트 상승이면 거의 32에서 33포인트를 만든 주역이었다. 어제는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 두 종목이 덜 빠져서 오히려 종목들이 더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반등을 하면서 이 두 종목이 오히려 강했다는 것은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가 어제 빠진 것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아닌 종목도 있지만 그만큼 시총 상위주의 역할이 컸었던, 즉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을 그렸다. 자, 제가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거 몰라요.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70위까지 모두 상승하는 기업. 이거는 결국 바스켓, 그죠? 외국인이 패시브, 액티브보단 패시브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산 것도 패시브로 시가총액 비중대로 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매수세가 몰렸다. 그리고 어제부터 사실 어제 시장은 무너졌는데 일부 바이오가 어제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3인방도 그렇고, 물론 유럽에 코로나 뭐 이제 치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그죠? 뭐 알테오젠 이런 개발 기업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섹터의 센티가 돌아가는, 즉 바닥을 찍고 돌리는 분위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3월 달에 네오이뮨텍 항암제 기업과,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CMO 기업이죠. 이 두 개가 3월에 상장을 하는데, 요거 상장 전후로 3월부터 좀 분위기가, 바이오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좀 돌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 미리 나타나는 모습. 거의 뭐 근데 내일 아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자고 나서 일어나시고 이 영상을 보고 금일장을 마감하면은 3월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바이오에 대한 모습이 좀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바이오 센티가 돌고 있다. 장이 다 같이 상승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오늘 업종 중에 거의 건강관리 업종이 제일 강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수급이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든 종목이 가진 않겠죠? 당연히 성장이나, 그죠?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지 가지 않을까. 어떤 뉴스나 재료가 확실한 그런 바이오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이제 2월 달까지 두 달간의 장이 거의 상당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지나갔는데요. 코스피는 5일 중에 3일, 즉 일주일에 거의 3일은 2% 이상씩 위든 아래든 출렁였다. 오늘은 위로 출렁했죠. 어제는 밑으로 출렁이고 심한 변동성이라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제 영상을 이전에 안 보신 분은 위에서 2000에서랑 3000에서 똑같은 2%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2000에서는 40이에요. 근데 3000에서는 60입니다. 이게 3%면 60인데 이게 여기 3%면 얼마죠? 90포인트죠. 그리고 요거 지수가 좀만 올라가 있으면 이게 한 100포인트 오늘처럼 될 거고, 내려가 있어도 100포인트. 그러니까 지수의 폭의 밴드가 2000대랑 3000대랑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퍼센트지로는 똑같은데 지수는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가 레벨이 이제 3000에서 모든 시각을 보셔야 되고, 기업들이 뭐 레벨업이 많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 실적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저금리 혜택을 받고 오른 것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익 스탠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그걸 보셔야지, 그냥 과거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접근하기 힘들다, 이러면 주식 가지고 돈 먹기 쉽지 않습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지금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영업이익이 180조 올해 예상이잖아요. 많게는 190조 컨센이. 근데 시가총액이 한 2100조 2200조, 지금의 지수가 비싸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PBR이 1배 넘어갔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로 지금 시장이 해석될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과거의 어떤 습관, 흔히 말하면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죠. 행동,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에서도 과거에 이때와 이러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야. 이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시고 시장을 유연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동폭이 커진 건 결국 실물 기준과 지수 간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연기금이 열일 매도하고 있는 것도 오늘도 오전장에 계속 매수하는 것 같다가 장 종가 부근에 매도를 들어섰죠. 이런 부분도 수급적으로 한몫하고 있다는 거. 요걸 좀 감안하셔서 시장을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말 않고요. 뭐 HTS 보죠. 일단은 오늘 코스피 3.5%, 코스닥 3.3%, 거래대금 17조, 13조, 30조 넘게 터졌고요. 어제 하락 때보다 거래대금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단숨에 3,099.69포인트, 코스닥 936.21포인트. 오늘 어땠습니까? 코스피 전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죠? 역시 전업종. 여기 정보기술 이쪽이 소폭 마이너스였어요. 정보기기. 그죠? 정보기기 소폭 마이너스인데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이 보시면 거래소 2조나 팔았어요. 2조. 코스닥 2천억 팔았습니다. 기간이 9,700에 샀는데 금융투자 차익 거라 이거 베이시스에 의한 효과니까 별로 별일 없고요. 연기금 오늘도 팔았어요. 결국 외국인이 사줘서 올랐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사줬습니다. 어제 그렇게 팔더니 오늘은 사고 외국인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연기금 수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 내려가는 듯 했는데 다시 이격에 대한 갭은 줄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죠? 코스닥은 121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RSI 가열지표가 치고 올라왔는데 어제보다 거래 대금이 줄었고 어제 음봉을 다 회복은 못했어요. 그래서 60일선까지 회복되기 전까지는 조금 역시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왜냐면은 지금 주식에 호가들 있지 않습니까? 매도 호가랑 그죠? 매수 호가를 보면은 이게 되게 얇아요. 투심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 좀만 팔면 쭈쭈쭉 내려가고요. 좀만 사면 쭈쭈쭉 올라갑니다. 그만큼 호가가 없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많거든요. 코스닥에. 그만큼 시세가 되게 장중 출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감안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으로 그렸던 거 오늘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내려가지도 않았다.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변동성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거는 여전히 불안감을 변동성 지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이게 어제 선물 지수였는데 어제 오전에 잠깐 반등했다 일회성으로 원웨이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갭으로 상승했죠. 미국이 워낙 좋게 마감을 했다 보니까 갭으로 상승했는데 장중에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결국 오후 들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급등 마감을 했고요. 종목 잠깐 살펴볼까요? 코스피 200 종목 오늘 어땠습니까? 얘가 주역이었죠. 하이닉스 9%, 삼성전자 4%,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기염이었고 우선주도 거의 2% 가까이 올라서 거래량도 이거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기차부터 해서 은행주까지 해서 그쵸? 카카오 오늘 셀트리온이 되게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많이 올랐고 이쪽도 보시면 셀트리온 3인방 오랜만에 그래도 급등 삼바도 3% 가까이 그리고 전기차 소재주 이런거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동박 관련 업종이죠. 얘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키네마스터 M&A 재료 계속 끝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했고 시가총액 무려 7천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매각가가 1조도 넘을까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시클리컬 올랐지만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어제 많이 빠졌는데 돌리곤 했고 금우랑 대한유와 이런 석유화학 업종이 가장 셌고 나머지 조선업종도 그래도 상당히 셌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 셌고요. 시가총액 오히려 큰 종목이 셌고 나머지는 좀 별 볼일 없었고 경기민감주 순환주라고 불리는 이런 여행주들 시장은 이렇게 올랐는데 오히려 성장주보다 약했습니다. 그죠? 게임주 강했고요. 엔터주 강했고 바이오 엄청 강했어요. 바이오 엄청 강했어요. 일부 종목 몇 개를 빼고는 엄청 강했고 반도체 비메모리 그죠? 핸드셋 쪽 다 강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하나시스템이 이제
어느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주산업 관련해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 제일 강했습니다. 8% 가까이 급등했고 5G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 좀 언더퍼폼한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역시 저는 연준이다. 연준을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며칠 드렸는데 시장에 강력한 힘을 불어줬어요. 지금 미국장인데 하루 만에 지금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종가까지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파월 그는 역시 믿어도 된다. 거기에 플러스 재무부長옐런이 계속 펌프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봤었을 때, 둘의 발언을 봤을 땐 의심하지 말자 일단 이렇게 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 하더라도 뭐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 그죠? 버냉키가 실수했던 이런 것들 안 보여주고 정말 사전에 알려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도 하고 있고요. 팩트가. 오늘 중요한 거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저는 디램 가격도 올라서긴 하지만 이 이유비 있지 않습니까? 한 대당 뭐 1,500억에서 2,000억 한다는 ASML 장비, 그죠? 이 EUV 장비에 대해서 4조 7,500 투자를 해서 앞으로 총 5년 동안 20대 정도를 구매하겠다.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은 아니죠. 정확히는 디램과 낸드 쪽이죠. 디램은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70% 이상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낸드는 뭐 한 5에서 6이 그죠? 5에서 6이 6개 되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거의 약간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EUV 장비 보통 했으면 디램 쪽은 안 들어갔었는데 결국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디램 공정에 투입하기 시작했고요. EUV 장비에 대해서 결국 ASML에 요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개발 장비 취득 시마다 분할해 비용을 지불할 거다. 그죠? 일시불로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도 그렇게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제 채널에 EUV 치시면은 구독하셔서 EUV 특집으로 1편에서 3편 올린 게 있거든요. 좀 한 몇 달 됐는데 보시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EUV가 뭐예요? 이러시지 말고 좀 반도체 사이클 잘 알면은 수익률 올리기 쉽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 보셔서 좀 지식을 습득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어제랑 그제 성장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죠? 성장주 꺾일 것이냐 안 꺾인다. 노테이션 굳이 가치주 뭐 경기 순환주 저 같으면 안 산다. 제가 성장론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습니다. 애널들이 최근에 경기 순환주 금리가 오르니까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시클리커 업종들이 실적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기존 주도주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LNF 같은 전기차 2차 소재주도 어저께 거의 뭐 죽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 내내만 해도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차트를 살렸고 차트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년에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작년 3월부터 코스피 지수 전세계 지수가 급등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변화 시도가 주식시장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린 장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처럼 일부 마이너스 10%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나스닥이 지금 고점에서 한 10% 조정 받았거든요. 이게 하락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0% 이상 빠져야지 하락장이고 여기서 빠진다, 더 빠진다 이런 하락장이 나오면 주도주는 망가집니다. 주도주가 망가지고 회복될 때 새로운 주도주가 재편이 돼요. 새로운 주도주. 근데 지금은 이런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도업종은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 실적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기업들이 기대감에만 오르고 숫자로 아직 안 보여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년이 유동성 장세였다면은 코로나로 인한 그죠? 21년은 결국 실적 장세로 확인하는 장세가 될 겁니다. 실적을 확인하는 이유는 PR이 몇 배냐, PBR이 몇 배냐,
이런 것들 계산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작년 대비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도 업종 안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계속 제가 얘기 드렸던 성장주들이 결국에 YY 기준으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런 가정들을 이번 1분기, 2분기 금리 인상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지금의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수가 급등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지수가 급등하려면 여기서 다시 삼성전자가 올해 1월달 같은 장은 아니지만 작년 11월, 12월 같은 장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삼성전자 이익이 확인돼야 되고 1분기 4월부터 그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디램 가격 오르고 낸드도 오르고 빅메모리 쪽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쵸? 그런 동행되는 주가의 흐름이 나와야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다 올려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뽑지 않으면은 쉽게 지수는 아주 우상향으로 가기는 지금 쉽지 않다. 그럴수록 그런 기간 동안 일단은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다. 그래서 기업의 바텀업은 최소 기본으로 하고요. 매크로적인 현상, 어제 얘기드렸지만 부정론자들의 말을 참조는 하되 지금 시장이 그 부정론자들의 바람대로 시장이 폭락할 만한 이유는 저는 세상이 바뀐 거 없고 그냥 금리만 일부 좀 올라갔을 뿐이기 때문에 바뀐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힘이 되오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